정읍고창 유성엽 의원입니다. 금년도 1, 4분기가 마이너스 0.4%였죠. 2, 4분기가 1.0, 1.0. 그러면은 지금 아직 집계는 안 됐겠지만은 그 3, 4분기는 얼마로 지금 짐작하십니까? 3, 4분기는 지금 저희가 추계하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도 대략 짐작하건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9월 달이 어제로. 그러니까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금년도 2019년도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선으로 매듭 지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2.4%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반기 실적까지 감안한다면은 사실 2.4% 달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엊그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도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거 들었죠. 예. 그러니까 2.2도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 오늘 또 앞에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 그 질의 중에도 나왔는데 외국 신용평가사 등 해서 1.8%까지 그 예상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작년도 2018년도 기재위에 이제 중반에 와서 그 당시는 김동연 부총리였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언제 좋아지겠냐 그러니까 연말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홍남기 부총리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연말에 다가와서 왜 이렇게 안 좋아지고 언제까지 좋아집니까? 그랬더니 내년까지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인데 지금 이제 2019년도 그 내년인 2019년도가 지금 왔는데 2019년도 상황이 17년도, 18년도보다도 훨씬 더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얼마나 어려워진 거냐면은 그 이명박 정부 때 연평균 성장률이 3.3%입니다. 정확하니 5년간. 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3.0%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2017, 18년도는 2년 동안에 2.9%인데 지금 2.9%에서 잘못 오면은 1%포인트 이상 더 떨어질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말 가면 좋아질 것이다. 또 연말쯤 오면은 내년에 가면 좋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 금년에는 지금 더 극심하게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고통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지금 어떤 정부의 성패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체면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걸 적당하게 책임에 피우고 아니면 변명하고 넘어가서는 나라와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경제 여건 자체가 저도 다른 나라 제가 이제 말씀을 끊어서 미안한데 제가 이명박 정부 때 물어봐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 물어봐도 그렇고 왜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전임 정부들보다 1%포인트 이상 떨어졌거든요. 잘 기억하실 거예요. 김대중 정부 얼마입니까 평균? 한 5% 넘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5를 포함해서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5.3%를 기록했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4.74. 네. 거기보다도 3.3이니까 이명박 정부. 네. 1%포인트 이상을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물어보면은 대외 경제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유일한 답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저는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계속 세계 경제 탓을 하고 대외 경제 여건 탓을 하는데 물론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대외 경제 탓만 하고 세계 경제 탓만 하면서 이거 계속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야 할 것이냐. 의원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가 대외 경제 탓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대외 경제 여건이 그러니까 대외 경제는 우리 차지하기 통제 때문에 범위를 좀 벗어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점차 부진시키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찾아내야 하는데 지금 못 찾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그 최수찬 교수 견해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네. 카이스트에 있는. 예.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정경제는 부분성과다. 혁신성장은 무개념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다라고 하면서 아주 가혹한 비판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후진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후진하고 있다.
좌회전 깜빡이를 넣었으면 좌측으로 가야 하는데 후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앞에서도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는데 후진이 올바른 방향입니까? 의원님, 그 말씀의 취지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외적인 여건도 그렇고 대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주력 산업에 대한 좋아지면서 가야 이게 올바른 방향이 좋아지면서 하는데요. 예.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과거의 30년에 왔던 패턴 그대로 가서는 어차피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어차피 우리 앞으로 30년을 위해서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그 방향이 맞다고 해서 일관되게 간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죠. 당연히 예. 성장 일변도로 가서도 안 되는 거고 예. 파국입니다. 성장 일변도로 가도 예. 또 복지 만능으로 가도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경기 부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자유만 가지고 민주주의 안 되잖아요. 평등만 가지고도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켜야 완전한 민주주의에 접근해 가듯이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예. 다만 수순이 있습니다. 성장이 복지를 이끌지 않고 복지가 성장을 이끌 수는 없는 겁니다. 경제 원리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전에 성장 일변도가 그렇게 해와서 우리가 압축 성장을 이룬 것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성장과 분배, 복지를 조화시킨다라고 하지만은 너무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다 보면은 그러니- 분배할 것이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복지를 말씀한 챙길 수 대로 있는 어떤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경제 구조적으로 또는 산업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말하자면 경기의 정점을 찍고 경기가 하강하는 시기에 그 같은 정책을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웠던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네. 정말 변명하고 회피해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책임 지으면서 하는 식으로 가서는 도저히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국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따가 좀 보충 네. 과정에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취지 저희가 뭐 잘 새기겠습니다. 근데 저희 정부로서도 또 나름대로 정책을 해가면서 그 같은 의원님의 지적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변명이 된 것처럼 됐는데요. 뭐 변명할 생각보다도 하여튼 의원님 주신 말씀을 잘 새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